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칩거를 끝내고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리더십이 적지 않게 훼손된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수습할 이른바 관리형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확보와 PD. 탈당까지 거론했던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칩거를 끝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흘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탈당 고민을 했었던 사실도 인정했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고소도 해봤지만 그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자신도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 통첩을 하는 사태는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쏟아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100여 명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박 원내대표가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내용의 수습책을 마련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그 수습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원내대표직을 놓는 시점에 대한 언급은 모호한 반면 의원들의 즉각 사퇴 요구는 살아있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비대위원장이 나올 때까지는 원내대표를 맡게 되겠죠. 비대위원장으로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한 차례 외부 인사 영입을 시도하다 큰 내용을 치른 만큼 차기 비대위원장은 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기 비대위원장은 당 개혁을 주도하는 혁신형 비대위원장이라기보단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끌고 나가는 관리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개파나 차기 당권에서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민주연합 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 개파에 속하지 않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원로급인 원혜영 의원과 유인태 의원,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등의 이름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고문단 21명과 전현직 국회 부의장 2명, 전직 원내대표 중 현역 의원 4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파문은 제1야당의 한계를 극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홍근, 김현미 의원 등 서너 명의 민주연합 의원들이 민주연합 의원 전체 카톡방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톡방에 자유롭게 낸 의견이 보수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항의의 뜻 한편으론 당 상황에 대한 심적 괴로움 등으로 이탈했지만 민주연합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의 민주연합을 그나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외부 요인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20명 남짓한 의원들이 오늘 모임 후 기자회견에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 대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집중 성토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에도 명분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요인에 의한 내부 갈등 봉합만으론 당 혁신과 리더십 구축이라는 민주연합의 숙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럼 원내대표를 향한 즉각 사퇴 요구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겨우 상황이 봉합된 마당에 이제 와서 즉각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던데요. 이번에도 이재호 의원이죠. 네,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 세월호 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을 밀어붙이고 국회 일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속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양 못줄 남자는 쪽박이 깨지면 안 돼요. 이 정치권에 맞는다입니다. 여야간에도 맞는다고 상대방에도 맞는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근을 못 열어준다면 쪽박까지 깨버리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협사에다 받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력,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하나의 결실을 이뤄내는 건데, 아니, 청와대에서도 당에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그럼 우리가 할 게 없죠. 저희가 정치할 게 없죠.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과거 자밀련 원내총무를 하면서 한나라당의 이재호 원내총무와 협상했던 때를 언급하며 이재호 의원이 그땐 안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이외에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 복지 정책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고 원유철 심재철 의원도 담뱃값 인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을 이제 본격화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변호사 단체를 통해 헌법 소원도 제기해놨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안 표결이 지연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고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선진화법은 헌법 49조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 통과 원칙을 무력화시킨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진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려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은 선진화법을 쟁점화하고 야당의 본회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91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새누리당에 무슨 실익이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야당과 합의해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새누리당의 독주만 부각돼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장애인에게 폭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박진식 부대변인을 해임했죠. 얼마 전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수석 부대변인이 제명된 데 이어서 또 부대변인 발생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대변인은요? 네,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공보실에서만 80여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된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민주연합의 경우 부대변인이 25명입니다. 출신이나 직업은 다양하지만 대개 국회의원 출마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대변인을 하면서 이익을 노리는 외부 세력과 의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에게 폭언을 한 박 전 부대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전 부대변인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징계위에 회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